상상 속에서나 그리던 비행택시, 이게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면 어떨까요? 네, 흥미로운 상상이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미래형 교통수단, 그중에서도 선두주자로 꼽히는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네, 조비 에비에이션. 요즘 주목받고 있는 회사죠. 그렇죠. 도시 하늘을 나는 전기 비행택시. 아직은 좀 공상과학 영화 같기도 한데요. 근데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는 이걸 현실로 만들려고 아주 착실하게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 분석들을 보면 단순한 꿈,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서 이제 구체적인 성과들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 관심도 받기 시작했고요. 네,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교통 생태계 자체를 만들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비 에비에이션,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또 그들이 가진 기술, 사업 모델의 핵심은 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지 그 속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하늘나는 자동차 이런 흥미로운 개념을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또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는지 좀 심층적으로 얘기 나눠보죠. 네. 듣는 분들도 이 과정을 보시면서 새로운 교통혁명의 가능성,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런 걸 함께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조비 에비에이션,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명확히 짚고 가볼까요? 2009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비는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줄여서 UAM이라고 하죠. 이 UAM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전기 동력을 쓰는 수직 이착륙 비행체, eVTOL, 이걸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eVTOL이요? 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이 항공기를 이용해서 상업 운송 서비스까지 제공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만들고 그걸로 직접 택시 서비스까지 하겠다. 그렇죠. 항공기 제작부터 운영까지 다 하겠다는 거죠. 그 항공기 자체 성능도 꽤 인상적이던데요. 조종사 1명에 승객 4명. 네. 그리고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50마일, 약 240km 정도를 날아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고 속도도 시속 200마일, 그러니까 한 320km 이상 나오고요. 와, 240km면 이게 꽤 의미 있는 거리 같은데요? 서울에서 인천공항 가고도 남겠네요. 그렇죠. 그 150마일이라는 거리가 사실 굉장히 전략적인 숫자예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도심에서 인천공항, 아니면 뉴욕 맨해튼에서 JFK 공항이나 뉴저지 주요 거점까지 이런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지상교통으로는 보통 1시간 넘고 막히면 훨씬 더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20분, 30분 내외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시간 단축 효과가 엄청나겠네요. 네. 그리고 조용하고 배출가스가 없다는 점도 도심에서 운용하기에는 아주 큰 장점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좋은 비행기 만드는 걸 넘어서 직접 운영까지 하겠다. 이 사업 모델이 좀 특이해 보여요. 왜 이런 수직 통합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그냥 비행기만 팔 수도 있을 텐데. 바로 그 점이 조비를 다른 많은 eVTOL 개발사들과 좀 차별화시키는 지점입니다. 이 수직 통합 모델이라는 게 테슬라 생각하시면 쉬워요. 테슬라요? 네. 자동차 제조뿐 아니라 충전 인프라, 판매 서비스까지 직접 다 관리하잖아요. 네, 그렇죠. 비슷한 접근 방식입니다. 장점은 명확해요. 서비스 품질, 안전 기준, 가격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 경험 전체를 회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만들고 신뢰 쌓는데 이게 유리할 수 있거든요.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모든 걸 다 직접 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고 돈도 훨씬 많이 들고 전문성도 더 필요하다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비행기 만드는 거랑 항공운송 사업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수직 통합 모델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들고 운영도 복잡해집니다. 제조 전문성이랑 서비스 운영 노하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한쪽에서 문제 생기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쟁사들은 그냥 항공기 개발하고 제조에만 집중하고 운영은 기존 항공사나 모빌리티 플랫폼하고 파트너십 맺는 모델을 선택하기도 해요. 조비의 선택은 분명 더 야심차고 성공했을 때 얻는 것도 크겠지만 실패했을 때 위험도 그만큼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통합 모델을 바탕으로 그럼 수익은 어떻게 낼 계획인가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핵심은 역시 직접 운영하는 항공택시 서비스겠죠. 승객에게 요금받고 이동 서비스 제공하는 거예요. 네. 둘째는 개발한 eVTOL 항공기를 다른 기업이나 정부 기관, 예를 들면 미 국방부 같은 곳에 판매하는 겁니다. 이미 미 공군하고는 공급 계약 맺고 협력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 판매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글로벌 확장입니다. 일본의 ANA 홀딩스나 중동 지역 파트너와 협력해서 해외 시장에서 서비스를 내놓거나 운영권에 주는 방식이죠.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이랑 사업 모델의 큰 그림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비행택시 아이디어 여러 회사가 시도하고 있잖아요. 네, 많죠. 조비가 특별히 이렇게 주목받는 결정적인 이유, 그게 있을까요? 바로 규제 승인 과정에서의 진척 상황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 규제. 역시 이게 중요하군요. 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정부 허가 없이는 상업 비행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조비는 미국 연방항공청 FAA라고 하죠. 네, FAA. 이 FAA로부터 상업 운항에 필요한 형식 인증, 영어로는 타입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받는 과정에서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형식 인증이요? 네, FAA의 형식 인증이 총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조비는 이미 이 중에서 4단계의 상당 부분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오, 4단계요. 거의 다 온 거 아니에요? 상당히 진척된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FAI 역사상 eVTOL처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동력 항공기를 인증해준 전례가 아직 없어요. 아, 처음이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조비의 이 인증 과정 자체가 하나의 선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른 eVTOL 항공기들 인증 기준이나 절차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와, 말하자면 조비가 길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거네요. 단순히 서류 작업이 아니라 산업 표준을 세우는 과정에 있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이 FAA 선두 위치는 그냥 최초라는 상징성 이상의 전략적인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조비의 기술 접근 방식이나 안전성 입증 방법 같은 게 FAA 인증 과정에서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면 이게 후발주자들한테는 일종의 기술 장벽, 해자처럼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아, 진입 장벽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가장 먼저 인증을 받는다는 건 당연히 상업 서비스를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초기 시장 선점 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새로운 기술인 만큼 예상 못한 기술적, 규제적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항상 있고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좀 어떤가요? 실제 비행 테스트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조비는 첫 FAA 인증용 항공기가 지금 최종 조립 단계에 있다고 하고요. 2026년에 공식적인 FAA 비행 테스트를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드론이나 첨단 항공기술 우위를 좀 강조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해요. 아, 정부 지원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조비 같은 미국 기업의 인증 절차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죠. 하지만 최종 인증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많습니다. 네, 규제라는 큰 산을 넘고 있다면 이제 실제 상업화를 위한 준비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조비는 더 이상 연구개발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실제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 두바이에서 진행한 시범 비행이에요. 아, 두바이 비행. 그거 저도 기사 본 것 같아요. 어떤 점이 특별했나요? 그냥 비행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환경이랑 내용이 중요해요. 기온이 섭씨 43도가 넘는 아주 극한의 고온 사막 환경에서요. 43도요? 와. 네. 실제 조종사가 탄 상태로 수직 이륙해서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는 완전 전환 비행. 이걸 21번이나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가혹한 환경 조건에서도 항공기 성능과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걸 입증했다는 거죠. 중요한 사례입니다. 극한 환경 테스트군요. 근데 왜 하필 두바이였을까요? 두바이가 원래 첨단 기술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이미 두바이 국제공항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 버티포트, 그러니까 eVTOL 전용 이착륙장을 짓는 계획이 진행 중이고요. 2026년 초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 인프라도 미리 깔고 있군요. 네,
조비는 두바이 도로교통국 RTA하고 독점 계약을 맺고 2026년부터 에어택시 서비스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조비의 첫 번째 주요 상업 출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중동 시장을 발판으로 삼는 거군요. 그럼 미국 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미국에서는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기존에 헬리콥터나 전세기 운영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의 여객 사업 부문을 인수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 인수를 통해서요? 네. 이게 성공하면 조비는 뉴욕 같은 주요 도시에 있는 기존 터미널 12곳이랑 또 약 5만 명 이상의 고객 기반을 바로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와, 단숨에 인프라랑 고객을 얻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시설을 얻는 걸 넘어서 이미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에 익숙한 고객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죠. 신규 시장 뚫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는 전략입니다. 똑똑한 전략 같은데요. 네. 하지만 기존 헬리콥터 운영 사업을 eVTOL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탄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기존 인프라 활용 문제라든가 고객 경험 전환, 그리고 무엇보다 규제 문제 같은 해결 과제도 많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국제적인 확장 노력도 눈에 띄던데요. 일본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파트너십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본에서는 대표 항공그룹이죠. ANA 홀딩스하고 손을 잡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대기업인 압둘 라티프 자밀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아, 굵직한 파트너들이네요. 네, 이 두 나라 모두 UAM 도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랑 지원 계획을 가진 지역들이에요. 특히 일본은 2025년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eVTOL 상용화를 추진 중이고 사우디는 네옴시티 같은 미래도시 프로젝트에서 UAM을 핵심 교통수단으로 고려하고 있거든요. 네. 조비는 이런 현지 파트너들을 통해서 그 지역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규제 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초기 인프라 구축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시장에 들어가는 걸 넘어서 사업 성공 가능성 자체를 높이는 전략적인 협력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조비는 그냥 비행기 제조사를 넘어서서 규제 통과, 인프라 확보, 시장 개척, 실제 운용까지 다 아우르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착착 맞춰가면서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비행기 자체의 기술적 완성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이 새로운 교통수단이 성공하려면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조비는 이 복잡한 퍼즐을 푸는 데 있어서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플레이어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조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닌 건가요? 이제 조비가 단순한 아이디어나 시제품 단계는 확실히 넘어섰다고 봐야죠. 상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들을 하나씩 밟고 있고 특히 규제 인증에서의 리더십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유망했던 항공 스타트업들이 결국 상업화 문턱을 못 넘고 좌초했던 걸 생각하면 조비의 현재 위치는 분명 의미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수익을 내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위험 요인은 없나요? 물론이죠. 지속적인 수익 창출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술적인 난관, 생산 비용 문제, 경쟁 심화, 혹시 모를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 등등 수많은 위험 요인이 존재해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 조비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어느 정도는 투기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에너지 밀도 높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할지, 대량 생산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들이 이걸 얼마나 받아들일지,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될지, 이런 외부 변수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FAA 인증 과정에서의 선두 위치, 그리고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비행 성공 사례들, 또 전략적인 인수 합병이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경쟁사들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확실히 높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꿈을 파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비행 택시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경쟁자, 레지티메이트 컨텐츠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이런 분석의 힘을 얻고 있는 거죠. 아, 진정한 경쟁자. 네. 물론 이게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 100여 년 전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와
비슷한 그런 교통혁명의 초기 단계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죠. 하늘을 나는 택시가 아주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몇 년 안에 우리 도시 풍경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미래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현재와 미래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항공기 개발부터 운영까지 모든 걸 아우르는 수직 통합 모델, 또 누구보다 앞서 나가는 규제 인증 과정, 그리고 두바이, 미국, 아시아 같은 전 세계 주요 거점에서 상업화를 향해 내딛는 그 구체적인 발걸음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만약에 조비 같은 회사들의 노력이 정말 결실을 맺어서 이런 전기 비행 택시가 우리 도시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이 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아, 심지어 여가 활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정말 많은 게 바뀌겠네요. 네. 또 소음 문제나 안전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그리고 하늘길이 혼잡해지는 문제 관리 등등 새로운 사회적, 윤리적, 기술적 과제들도 같이 등장할 거고요. 이 기술이 가져올 잠재적인 변화의 폭과 깊이는 우리가 오늘 논의한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